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오늘부터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맨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게 되시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 하실 때 이 구글 클래스룸을 개인 아이디로 사용할 건지 학교 계정을 사용할 건지 안내하는 문구가 뜹니다. 학교 계정을 사용 안 하셔도요 15기가까지는 지원이 되니까요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이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업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내 문구이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이름은 1학년 1반 데이터 분석반이라고 하고요 부제는 파이썬으로 살펴보는 데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처음 만들게 되시면 이렇게 툴팁이 뜨게 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수업 코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글자로 수업 코드가 뜨게 되고요. 학생은 이 코드를 입력해서 이 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줌 같은 걸로 방송을 하고 계시다면 더 크게 화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사해서요. 자, 저는 다른 아이디로 학생 화면을 하나 띄워놨어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수업 참여하기. 그리고 아까 받은 수업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수업 참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수업을 만들 건데요. 수업. 자, 만들기를 하기 전에 위에 탭들 다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과제도 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탭에 들어가시면 다른 교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수업을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이메일로 초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성적도 여기서 매길 수 있고요. 총점도 합산하거나 평균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수업들,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을 수업한다 라고 한다면 수업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수업을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삭제하지 못해요. 보관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는 그대로 여러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 프로필이 있고요. 수신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캘린더가 있는데요. 캘린더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예약 게시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게시할 때 이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입니다. 자, 수업으로 들어왔어요. 현재 이 수업 하나가 있죠. 여기서 메뉴 버튼 누르시면 수정, 복사, 보관 처리가 있죠. 삭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데이터 분석반을 동일하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하나를 다 만드실 필요 없이 하나를 제대로 만드시고 그걸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학생들의 명단이 복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기록을 볼 수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학생 과제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왔고요. 여기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부터 개설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주제. 저는 간단하게 여러 주제들을 한꺼번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만들기, 주제, CSS 만들기, 주제, 자바스크립트.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 안에도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죠? 주제, 파이썬. 자, 이렇게 주제만 잡으시면 학생은 이 수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만들기,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 파이썬 30분 요약 강좌 라고 하고요. 설명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파일, 유튜브 모두 다 첨부가 가능합니다. 만들기, 구글 문서, 구글 덕스라고도 하죠.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 모두 만들 수 있고요. 추가할 때 유튜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자, 파이썬 30분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이게 저희 강좌거든요. 그래서 추가하면 일부가 들어가죠. 자, 추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파이썬 30분. 자, 2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개가 올라갔죠? 자, 게시물을요. 예약해서 게시할 수 있고요. 임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시물 해서 게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원하는 수업에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할당이 됐고요. 자료. 자, 이번에는 HTML 추가해서요. 유튜브 HTML 30분. 자,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 해서 올라갔습니다. 게시물 해서 게시하고요.
자, 이거는 HTML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드롭으로 위치가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CSS를 위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자료. 이번에는 CSS 30분 요약 강좌라고 하고요. 추가, 유튜브, CSS 30분. 자, CSS 요약 강좌를 넣고요. 추가하고 게시물. 그래서 CSS 강좌 넣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자바스크립트, 추가, 유튜브. 자,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해서요, 게시. 자, 이렇게 넣었고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고요. 스트림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오죠. 자, 수업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파이썬,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학생들 수업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선생님한테 넘어왔고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이게 학생이고요. 자, 만들기. 이번에는 과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30분 요약 과제라고 하고요. 요약한 내용을 파일로 제출하세요. .py 파일 30개. 그 동영상에 30개 파일을 작성하는 튜토리얼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점수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4월 7일까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파이썬에 넣을 거고요. 기준표가 있어요. 자, 기준표는 기준표를 만들 수도 있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기준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준표 한번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점수가 어떻게 배정이 되고 어떤 등급이고 어떻게 해야 이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넣으실 수가 있죠. 자, 저는 등급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문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출 양식이라고 한다면요. 자, 제출 양식.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제출 양식이 있겠죠. 제목도 제출 양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1반 데이터 제출 양식이라고 할게요. 자, 수정하는 즉시 저장이 되고요. 다시 원래 창으로 돌아오게 되시면 공유 설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하나의 동일한 파일을 보게 되면 아까 거기서 모든 학생이 들어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누가 어디를 편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각 학생에게 사본 파일을 별도로 제공합니다가 있죠. 이걸 주게 되시면 복사된 파일을 학생이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가 있죠. 사본으로 제공해서 과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과제가 들어갔죠. 요약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밑으로 내리고요. 자, 그리고 만들기에서 퀴즈 과제. 자, 퀴즈 과제라고 하고요. 퀴즈 과제. 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블랭크 퀴즈가요, 연동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S 누르고요. 자, 구글에서 구글 설문지 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문지 들어가신 다음에요, 구글 설문지로 이동하기. 자, 내용 없음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퀴즈 과제라고 할게요. 네,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중 변수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은 파이썬 클래스 언더바 1 파이썬. 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좀 더 살펴보자면 질문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객관식 질문이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면 이거 객관식 아니죠. 체크박스를 하셔야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 장문형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체크박스 누르시면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다음 중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옵션 1 function define. 자,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필수로 해놓을게요. 필수. 자, 응답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학생들이 얼마큼 응답했는지, 또 그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엑셀로 뽑을 수가 있고요,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프레드시트 만드셔서 이 스프레드시트를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자, 응답 받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 하고요. 자, 여기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일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로 만들기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적 공개를 제출 후 바로 공개할 건지 직접 검토 후 공개할 건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 정답 점수 다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여기에 답안 체크하는 게 새로 생겼죠. 답안을 누르신 다음에 대문자는 클래스 이름을 쓰거든요. 클래스는 예약 걸어서 안 되고요. 숫자가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하고요. 그리고 밑에 항목에서도 답안을 눌러주시고 답안은 define이죠. 완료. 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내기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보내실 거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 이 링크를 단톡방에 주셔도 되고요. URL 단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URL이 짧게 만들어져요. 자, 이 URL 단축한 걸 좀 복사해서요. 다시 저희 수업으로 돌아오셔서 추가 링크에서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이썬 퀴즈 과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과제 만들기 눌렀고요. 과제가 할당되면 자, 이 퀴즈 과제를 밑으로 내려서 파이썬 밑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와 과제와 수업을 게시하셨다면 1학년 1반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만드셔야겠죠? 점 3개 누르신 다음에 복사 하셔서요. 이번에는 1학년 2반 데이터 분석 4번이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자,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됐고요. 수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업 만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사. 이번에는 1학년 3반 데이터 분석 복사하고요. 자, 학생 없음, 학생 없음, 학생 1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각각의 초대 코드를 각 반 단톡방이나 밴드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메신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기한 화요일이라고 되어 있고 과제가 나와 있죠. 다시 들어가서요. 과제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눌러보시면 할당 완료가 1이고 제출함이 0이에요. 그럼 제가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호준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약 과제와 퀴즈 과제를 둘 다 해볼게요. 요약 과제입니다. 자, 과제 보기 눌러서요. 여기서 댓글도 달 수가 있고요. 비공개 댓글도 달 수가 있습니다. 이 비공개 댓글과 수업 댓글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고 이 수업, 그러니까 이 과제에 대한 댓글과 비공개 댓글입니다. 자,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이나 링크나 드라이브의 어떤 파일들을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문서에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양식이 있죠. 그래서 이 양식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제출 완료 하고요. 이게 자동으로 모든 드라이브에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죠. 이게 학생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앞에 이름을 수정할게요. 제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라고 나오죠. 제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취소 버튼도 활성화되어 있죠. 선생님 화면인데요. 지금 제출함으로 바뀌었죠. 퀴즈 과제에서도 할당 완료라고 나오고 아직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출함이 0입니다. 자, 퀴즈 과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제출하고요.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점수 보기가 바로 활성화되어 있죠.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답과 정답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저희가 점수를 몇 점이라고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뜹니다. 자, 우리는 과제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로 표시 눌러주시면요. 제출한 게 됩니다. 자,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제 보기 누르고요. 제출함이 한 명이 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파일이 제가 준 그대로의 파일이 아니고 앞에 제출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정한 파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채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눌러주시면 여기에 성적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점 이렇게 하고요. 반환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환을 하게 되면 다시 제출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만 공개해주는 용도로 반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알림을 받고 내가 남긴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반환. 자, 그래서 반환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는 구글 설문지인데요. 설문지에 학생이 응답한 것들을 통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한 번 더 볼 수 있죠. 개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 보기 누르시면요. 학생들이 어떤 답안을 선택했는지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성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점수를 할당할 수가 있고 학급 평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30점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수업에 대한 이름이나 설명, 부제, 그리고 수업 코드 같은 것들을 보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사용 중지 버튼을 누르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 핵심 기능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